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지역사회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수업하기 전에 하나만 질문 좀 할게요. 자, 여기 컵이 있어요. 물이 요 정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아니, 흔히 들어보셨죠?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물이 반이나 찼다. 반밖에 안 남았다. 예, 보는 눈 두 가지는 아닙니다. 이제 이거 딱 보는 순간 세상이 재밌지 않아요? 내가 보는 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밖에 없어요. 반이나 있네, 반이나 있다 라는 눈으로 보면 반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재밌지 않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역사회가 맨날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는 눈으로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쉽다는 눈으로 보면 쉽다는 거죠. 아니면 재밌다는 눈으로 보면 재밌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재밌지 않은데요 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 다녔을 때 슬며시 이렇게 딱 덮어뒀던 게 지역사회잖아요. 그래서 국시만 통과하면 되고 슬쩍 덮어둔 거를 이제 자세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깊숙이까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밌는 눈으로 보면 재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제 소개를 잠깐만 할게요.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수님께서 네 얼굴은 병원 얼굴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때 당시 얼굴을 볼 때거든요. 그래서 네 얼굴은 가운을 입으면 얼굴이 시커매서 멀리서 본 가운만 동동 떠갖고 온대요. 그래서 궤기영화 찍는 것 같다고 병원 가면 절대로 안 돼 이러면서 소개시켜준 데가 이제 보건소. 그렇죠? 그래서 보건소 그때 지금은 8급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9급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서울시내 4년제를 대상으로 특채를 한번 뽑은 적이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뽑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천을 써주셔서 제가 시험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그 넓고 넓은 시험장에 저 혼자 딸랑. 왜? 아무도 그때는 공부를 안 하려고 할 때거든요. 그래서 시험 감독이 3분이셨던 걸로 알고 있고 3분 엄초시하에 어렵게 시험을 봐서 어렵게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간 데가 이제 동부시립병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자, 한 급수 올라가는데 몇 년이에요? 9급, 8급, 7급. 우린 8급부터 시작하죠, 이제. 한 급수 올라가는데 몇 년 걸려요? 네, 10년 걸립니다. 10년. 근데 저는 20년을 공충 뛰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조직으로부터 이쁨을 받았겠다, 미움을 받았겠다. 미움을 받았겠다.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이뻐할 줄 알았어요. 아, 젊은 나이에 7급 받으면 뭔가 다른 애가 오나 봐.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미움을 하는데 자, 간호사의 미움의 표시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듀티표 갖고 장난 넣는 거. 그렇죠? 또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 시키는 거. 그지? 그래서 듀티표 나이트를 쫙 줘요.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7개 나이트를 줍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브닝을 줘요. 오프 없이.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데이를 줘요. 그 유명한 나이트 이브 데이 득표가 있습니다. 그치? 집에 가지 말라는 거죠, 뭐. 젊으니까 더 집에 가지 마, 이러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시켰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왜? 제가 모든 경험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시립병원에서만 7년 있었는데, 7개 과를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과를 다 섭렵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특히 행여병동의 그런 사건은 다 제가 안다라고 보시는데 행여병동 여러분들은 행여병동 갈래나? 안 갈 수도 있겠다. 안 갈 수도 있어요. 실병은 이제 동부실병은 아니거든요. 근데 행여병동 하면은 거지들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노숙자가 됐는데 그때는 그냥 거지들이 아프면 쓰러져서 오는 데가 행여병동. 그러니까 거지들의 입원실이자 응급실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루는 왔어요. 근데 거지는 아니야. 까만 양복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 거지는 아닌데? 근데 이제 경찰관이 데려오거든요. 딱 왔는데 이 사람 멀쩡한데요? 근데 기절에 이렇게 의식은 없어요. 멀쩡한데 그랬더니 발목을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놨는데 발목을 딱 이렇게 옷을 이게 덮었는데 덮은 걸 딱 열어놓는데 그러니까 발이 없어요. 발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잘랐는데, 그러니까 이 스킨을 못 자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해갖고, 그럼 붙여나오지. 이걸 이렇게 꺾어서, 발을 완전히 꺾어서 온 거예요. 스킨만 달라붙어 있는 거죠. 피 한 방울도 안 나게. 그렇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칼에다가 전기를 통해서 자르면 그렇게 지져지면서 피 한 방울도 안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비주얼이 되게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너 서울에 가면 연예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서울에 가봐. 그래서 논이고 바지고 다 팔아갖고 서울에 왔대요. 서울역에 왔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어떤 남자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카메라 이런 거 비슷하게 막 이걸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당신 연예인인 제 상이라고 이러면서 자기를 쫓아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쫓아간 거 기억밖에 없는데 지금 깨나니까 발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은 다 논이고 바지고 판 거 다 없어지고. 이게 행여병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행여병동의 맛을 못 보겠지만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행여병동 사건들이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 정도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공무원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로망이었던 보건교사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조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엄청 미움을 받아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보건교사 공부를 합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일하다가 공부를 하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공부한다고 괜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저도 10년 뒤에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는데 진짜 여기 학원에 딱 앉아있으면 앉아는 있는데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고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막 해.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나는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리고 엉덩이는 왜 이렇게 아픈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도서관 끊어놨는데 저는 도서관 딱 들어가자마자 도서관 그 쾌쾌한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딱 나면 역해요. 공부하기 싫어. 그런데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보건교사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구도 안 만났죠. 그 좋아한다는 커피도 끊었죠. 술도 끊었죠. 다 끊었어요. 할 건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친구 다 만나고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자꾸 연장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배수진을 치면 붙지 말라고 해도 붙는 게 이쪽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알려면 호랑이랑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호랑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 호랑이를 아는 거죠. 이런 거랑 똑같이 지역사회를 알려면 지역사회에서 근무를 하면 그것도 한 6개월만 근무하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한 15년 있다가 그다음에 딱 여기서 와서 보니까 다 쉬워 내용이. 이렇게 쉬운데?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을 이해 못했어요. 아니 바보 아니야? 이렇게 쉬운 걸 왜 몰라? 저는 지역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엔 갭을 줄이려고 엄청 힘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모르는 게 여러분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대신 저는 그 지역사회의 맛을 계속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 다니면서 실습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도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쭉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는 이해가 먼저라는 거예요. 암기보다는 이해를 좀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선이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암기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후 암기도 아니고 나중에 암기도 아니고 바로 동시에 수시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게 암기입니다. 제가 10년 만에 공부할 때 1년 만에 합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기 쪽이었어요.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집중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외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시 하나 없이 그냥 계속 외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책 보자마자 그게 그냥 하나의 판으로 박혀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암기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암기력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렇게 했어요. 차가 지나가. 그러면 차 번호를 봐요. 그러면 4개잖아요. 딱 보고 그 다음에 딱 5분 뒤에 다시 생각하는 거야. 또 1시간 뒤에 또 생각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꼭 차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거기 이 책이 있고 그 뒤에 보시면 가로넣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70쪽을 잠깐 보세요. 자, 70쪽을 보시면요. 파이널 테스트가 있고 이게 그 유명한 가로넣기예요. 저는 가로넣기라고 표현하는데 이 가로넣기의 단어들은 머릿속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시험 문제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기본으로 외우셔야 돼. 그리고 답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가로넣기 안에 답을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좀 해주세요. 복사를 하셔서 요것만 다 해갖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들고 다니다가 머릿속에 딱 보고 생각나고 차 기다리면서 생각나고 화장실에서 생각나고
아니면 이거를 복사 종이 아까워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도 괜찮아요. 사진 찍어서 핸드폰 갖고 계속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시로 암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동량 공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량 국어라듯이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은요, 차 기다릴 때 어떤 걸 생각했잖아요. 그 다음에 차 기다릴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마디로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화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자신이 좀 생겨요. 암기가 잘 되면 희한하게 자신이 생겨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초이스에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도 그렇고 끝나게 되는데, 만약에 외우질 않았어. 그럼 일단 약해집니다. 그러면 시험장에 가갖고 약한 모습 갖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다 보면 꼭 볼 걸 못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고 엉뚱하게 문제를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지역사회는 이해도 중요하지만 암기가, 이게 합격의 당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중에 꼭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저 언제쯤 합격할까요? 제가 점장이도 아니고 제가 언제 합격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공부가 무지무지 즐거울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돼. 근데 진짜로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남들도 경험하는데 여러분 경험 안 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즐거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내 친구가 만나자고 하더라도 아니야 나 오늘 공부 스케줄 있는데 이 생각이 먼저 날 때가 있어요. 이때 그 해에 꼭 합격합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인생의 맛을 좀 보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너무 공부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름이야. 지금 여름 좀 위험합니다. 남들은 바캉스 가는데 나는 바닷바람 좀 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 너무너무 하기 싫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럼 과감하게 공부를 집어 던져주고 콧바람 쐬러 간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자, 힘들수록,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을수록 힘든 공부를 하세요. 무지무지 힘든 공부.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뭐 3과목, 5과목 하는데 이 중에서 나는 영어가 제일 힘들어. 그럼 영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역사회가 만약에 제일 힘들어. 그럼 지역사회 공부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거. 예를 들어 역학이 있을 겁니다. 역학 공부를 딱 펼쳐놓고 오늘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오늘은 10쪽만 하자. 역학. 그래서 10쪽을 딱 펼쳐요. 오늘 요것만 하고 무조건 쉬자.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10쪽을. 그 10쪽이 금방 끝나요. 희한하게. 그죠? 집중을 그만큼 하는 거예요. 10쪽 딱 끝나고 더 한다? 그러지 마시고 딱 덮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무너무 하기 싫은 공부를 잘 참고 했기 때문에 나한테 선물을 주자. 선물을 주셔야 돼. 그래서 나한테 선물을 주자 그랬더니 또 백화점 가서 옷 사고 이러는데 그거 말고요. 공부에 관련된 선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필기도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때부터 버릇이 들어서 그래갖고 문구점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펜을 사는 거예요. 뭐 여러 개 사도 상관없어요. 이게 조그만 소확행인가? 그렇죠? 확실하지만 하여튼 그거 행복이에요. 하여튼 그걸 딱 해갖고 딱 펜을 보면 펜이 너무 예쁜데 또 쓰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거 나도 모르게 가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이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기 싫을수록 힘든 공부를 좀 해라. 그러면 이거 아주 효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유인물, 공부할 때 유의사항을 좀 얘기를 했고요. 자, 제 수업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이제 하루에 3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강 하고, 그 다음에 60분 수업하고, 1강, 그 다음에 10분 쉴 겁니다. 그리고 2강 하고, 그 다음에 10분 쉬고, 그 다음에 3강 할 거예요. 자, 1강 당연히 이론 문제 쭉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쉬고, 그 다음에 2강 때 바로 앞에 시작할 때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가로놓기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우고 1시간 정도 되면 확 잊어버리거든요. 이때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가로놓기로 확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쉬고, 이때 가로놓기 또 할 겁니다. 가로놓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은 첫날에서 안 갖고 왔는데 쪽지 시험을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요번 주에 했었던 것을 다음 주에 쪽지 시험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일찍 오셔서 그 쪽지 시험을 풀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요때 할 겁니다. 그래서 답을 쭉 불러주면서 어려운 해설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같은 거라도 제가 2번을 반복합니다. 가로놓기 하고, 그 다음에 쪽지 시험하고,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모든 수업이 끝났을 때 메일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거는 나중에 제가 모든 수업이 끝날 때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을 반복해 드릴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3번보다 더 많은 걸 반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외우시는 게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지역사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잠깐만 보기를 볼게요. 보기. 자, 보기 차례가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차례. 요거 보고 제가 뭐가 몇 문제 나왔는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맨 처음에 보시면 차례 부분에 지역사회 이해, 그 다음에 이론 부분이 나와요. 요거 시험지 좀 자주 나옵니다. 지역사회 이해, 그 다음에 이론 부분. 그래서 보통 20문제 중에 뭐 한 4문제까지도 나오기도 해요. 이 부분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차 보건의료까지 모두 그렇게 4문제 또는 5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행정이 나와요. 이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요게 한 문제, 많이는 2문제까지도 나와요. 지역사회 간호 행정이. 그 다음에 역학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얘는 항상 변함없이 나와요. 그래서 2문제, 많게는 3문제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하여튼 요거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 근데 환경 같은 경우는요, 예전엔 그래도 한두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안 나와요. 이게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딱 나오면 또 대박일 것 같아서 제가 끈을 놓진 않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지금 몇 년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하긴 하는데 시간적 투자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겁니다. 자, 산업보건 같은 경우는요, 이게 우리랑은 조금 그러니까 거리가 있기보다는 산업보건이 좀 이렇게 하향세거든요. 그런데도 문제는 나옵니다. 한 문제. 또 많이는 2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보건. 학교보건이 은근히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은근히 안 나와요. 그래서 나오면 하나 정도. 그거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육이요. 자, 보건교육은 예전에 보건교육사 할 때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다가 그다음에 뚝 떨어져서 이것도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 문제. 자, 모자보건은요, 얘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할 때 모자보건, 거기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나올 것만 나오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면 꼭 맞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게 모자보건하고 인구, 뭐 가족기업 같이 한 문제나 2문제 정도 나온다. 그래서 자, 가족간호, 이게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렇다고 많이 나온다고 해서 3문제는 나오지는 않아요. 한 2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여기서 특히 가정간호 이제 거의 안 나올 것 같긴 하는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랑 비교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하면서 가정간호도 같이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노인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고요. 재활은 나온 게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꼭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 문제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 뭐예요? 장애인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간단히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게 시행령께 나왔다가 시행규칙까지 나와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지는데 한 문제 나오고 그냥 거의 안 나왔다가 갑자기 또 한 문제 띵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자, 정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신을 좀 끊을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난. 얘는 매번 나오죠.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통계도 저는 끊을까 하는데 좀 아쉬워서 하긴 할 겁니다. 근데 하여튼 통계는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20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서울 같은 데서는요, 전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서울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데 이해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못했던 게, 접하지 않았던 게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걸 추리를 해서 풀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서울시는 심오한 문제들이 나오고요. 지방은 단순 암기가 많이 나옵니다. 단순 암기에서 외우시는 게 좋겠다라면 무조건 외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면 이제 건강이 돼서 나와요. 아니, 웬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웬 건강이 나와 이러는데 성인 간호학에서 보는 건강과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 개념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WHO부터 나오네요. 이건 기본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걸 묻는 질문은 안 나올 겁니다. 되게 쉽기 때문에. 자,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3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거는 조금
조금 이렇게 뒤로 미루세요. 왜냐면 98년에 영적인 안녕이 들어갔다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우지 왜 여기다 집어넣나? 예, 모든 우리 간호학 책에 어떤 책에서 영적 안녕이 계속해서 들어가거든요. 혹시 이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교수님이 문제를 낼까봐 저도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은 신체, 정신,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신체 정신적인 안녕은 우리 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시 안 했고, 사회적인 안녕. 이게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해. 그럼 나는 사회적으로 안녕한 거예요. 그래서 제 시간에 앉아서 물론 엉덩이 잡고 난리를 치지만 그래도 앉아서 필기 잘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사회적으로 안녕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없어진 영적인 안녕이 말도 안 되는 게, 자, 이거를 좀 보세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대요. 왜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몰라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발견해야 된대. 그래야 건강하다는 거죠. 또 타인과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사랑을 주고받는데요. 이때 절대자는 누구냐면 종교예요. 종교가 있으면 나는 건강한 거예요. 종교가 없으면 나는 불건강한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타인을 용서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기본 욕구가 있대요. 그 요 세 개가 충족이 되면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없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돼. 하여튼 WHO는 세 개, 신체, 정신, 사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는 도대체 건강을 뭐라고 봤는데요. 자, 밑에 있을 겁니다. 상대적이고 역동적이에요. 자, 상대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뒷집 할머니랑 비교해서 또는 과거 1년 전의 나의 건강과 비교해서 이게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역동적인 개념은 움직인다는 거죠. 내가 영원히 건강한 거가 아니라 내가 영원히 아픈 게 아니라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다.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요거의 반대가 뭐냐면 절대적이고 그 다음에 역동의 반대가 뭐예요? 정적인 거고. 슬쩍 말 갖고 장난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은 절대적이고 정적인 개념이다 이러면 틀린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건강은 임상적인 관점보다는 기능적인 관점으로 본대요. 임상적인 건 그런 거겠죠. 뭐 내가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그럼 나는 불건강한 거예요. 이게 임상적인 거. 그러나 지역사회는 기능적인 걸로 봐요. 내가 비록 팔, 다리가 없지만 입으로 붓을 두고 그림을 그려. 그럼 나는 건강한 거죠. 기능을 잘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을 대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지역사회, 집단의 건강을 정의해. 결국 개인이 아픈 것보다는 집단이 아픈 게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지역사회. 그러니까 감을 잡으셔야 돼.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외우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외우시더라고요. 적정 기준 하면은 한마디로 셀프 케어예요. 그래서 셀프케어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우리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우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외워지는 게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자, 뒤로 갈게요. 자, 여러 학자들이 건강의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둥 찌도록 하겠습니다. 쭉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누구냐면 라논드, 10번. 라논드라는 사람. 자, 근데 그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게 뚱 뛴다고 여러분도 뛰면 돼요, 안 돼요? 제 흉내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꾸준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떤 게 툭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저는 시간상 뚱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꼬박꼬박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읽어도 이제 여러분이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자, 라논드 이분은 좀 알아두세요. 자, 이분은 4개의 영역에 의해서 건강이 좌지우지된대. 4개가 뭐냐면 환경, 생활 방식, 인간 생물학, 보건의료 체계. 힘들지만 외워두세요. 4개인데 자, 이 중에서 이왕 외우는 거 순서대로 외워두세요. 자, 50%가 영향을 미치는 게 생활 방식. 제일 커요. 그 다음에 2개가 동급입니다. 환경하고 인간 생물학. 그리고 제일 작은 게 보건의료 체계.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시는데 이 중에서 좀 신기한 게 생활 방식이에요. 생활 방식이 50%나 차지하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봤더니 자, 가로서 한번 보세요. 라이프 스타일이네. 라이프 스타일 그래도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생활 습관이에요. 습관.
생활 습관이 그 사람의 건강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50%나. 이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우리 그거 있잖아요. 술을 많이 먹으면 버릇이 있어. 그럼 뭐 암에 걸리겠죠. 그죠? 또 담배를 많이 피는 습관이 있어. 폐암에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여튼 요겁니다. 이게 라논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철수 선배.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선배가 철수 선배가 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우리가 철주 선배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키가 185에 굉장히 건장하신 분이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술, 담배를 전혀 안 피신 분이었는데 대학교 들어오면서 소주에 필이 꽂힌 거예요. 담배도 안 피는데 술만 드시는 거예요. 근데 소주병을 항상 이렇게 차고 다니세요.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소주가. 그래서 수시로 꼴짝꼴짝 먹고 강의 시간에도 꼴짝꼴짝 먹는 거예요. 항상 술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 보고 이쁘다 이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좋아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쁘다는 소리를 제가 처음 들어봤었어요. 그 선배한테. 그랬었는데 이분이 3학년, 4학년 수업하는 도중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응급실 갔다 해서 우리 전부 다 또 학교니까 그래서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 술 먹고 싶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이참에 끊으세요. 그런데 상태가 아주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중환자실로 갔고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야 술을 이렇게 4년 동안 먹으면 이렇게 가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생활 습관이 건강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라논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 때문에 왜 이게 중요하냐? 가로 3번입니다. 자, 라이프 스타일로 결정되고 생활 방식을 바꿈으로써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되게 두 개의 양대 산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1차 보건의료, 1차 보건의료. 그 다음에 하나가 건강증진. 이게 양대 산맥이거든요. 이 중에서 건강증진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이 라논드라는 거예요. 라논드. 그래서 라논드는 건강증진의 원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9번이요. 던. 이분 꼭 알아두세요. 자, 던은 건강, 불건강의 연속선 개념을 제시합니다. 자, 이거 뭔 소리냐면 건강은 뭐다 라고 딱 끊는 게 아니라 건강은 이거 연속선상에서 어디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여기는 건강, 여기는 불건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지역사회 건강의 정의 중에 상대적이고 또 하나 역동적, 이거예요. 역동적 개념. 그러니까 동적인 개념이에요. 동적인 개념을 제시한 사람이 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WHO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WHO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딱 끊었잖아요. 결국 WHO는 정적인 개념이에요. 정적인 개념. 그리고 또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적 개념이죠. 불연속 개념. 그게 WHO. 그런데 비해서 이거에 반발을 드신 분이 던이라는 분이야. 던은 자 건강은 불연속 아니야. 연속이야. 그리고 동적인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 던도. 던, 라논드. 요 두 사람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좀 보세요. 잘 안 나와서 제가 양보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갈게요. 자, 뒤로 가시면 뭐 모형과 건강 그래서 이것도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체계 모형, 기능 모형, 뭐 발달 모형, 임상 모형, 적응 모형 이것도 읽어보시면 그냥 될 것 같고 저는 요거를 설명할까 합니다. 가로 15번이요. 건강의 개념의 중에서 모형에 대해서 할 겁니다. 모형. 이것도 잘 나오진 않는데, 우리 간호학 그 책에, 제가 갖고 있는 간호학 책이 한 12권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4개의 모형이 있어요. 하나가 생의학적 모델. 생의학적 모델. 또 하나가 생태학적 모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 생태학적 모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총체적 모델. 여기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뭐가 나왔었지? 사회생태학적 모형. 요게 좀 시험 문제 나오긴 했었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제가 한 번도 이 문제 안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쉽게 나올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시간적 투자는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기본만 외워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하면 조금 더 깊게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일단 개념부터 얘기합니다. 개념 얘기하고 줄은 좀 이따 쳐드릴게요. 자, 생의학적 모델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신, 이원론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원론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몸입니다. 마음과 몸은 따로따로야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아픈 거, 몸이 아픈 거는 의사가 고쳐줄 수 있어. 왜? 기계가 고장난 거거든. 그럼 그 기계를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심신이원론. 그래서 심신이원론 하에서는 예를 들어 수술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마취제라는 게 없으니까 술을 먹여요. 술을 먹이고 막 수술을 합니다. 그러다가 막 시끄러, 떠들어. 야, 떠드는데 술 더 먹여. 술 더 먹이는 거야. 한쪽에서는 계속 술 먹이고 있고 여기서는 계속 수술을 하고 있어요. 수술을 다 하고 아, 수술 끝났습니다. 딱 봤더니 죽어 있어. 아, 하느님이 안타깝게도 데려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심신이원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마취제는 술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술을 좋아하면 마취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시립병원에 가시면 마취 안 되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맨날 수술실에서 마취 안 되는데 이거 되게 많아요. 술도 아주 고량주, 온도 도수가 높은 술을 먹으면 마취가 안 돼. 그럼 마취가 될 때까지 마취를 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죽음과 삶의 가운데 있는 게 마취. 그래서 이럴 때는 덜 마취시킨 대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애가 막 수술하다가 그래서 아파요. 막 그러면 조용히 못해. 막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술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게 심신이원론. 결국 몸만 우리가 본다 했습니다. 이 몸을 뭐라고 하냐면 숙주라고 해요. 그래서 숙주 안에 병원체가 들어가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생의학적 모델. 그러면 숙주 안에 병원체가 나갔어. 그럼 건강한 거다. 그리고 얘네 둘 간의 관계를 보는 게 생의학적 모델.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생의학적 모델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서 요게 써먹힐 것 같아요? 안 써먹힐 것 같아요? 안 써먹을 것 같아요? 이게 엄청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죠? 생각적. 지금 여러분들 생각적 모델 많이 하던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장기이식이에요, 장기이식. 장기를 이식한다는 거는 내 몸이 그냥 기계예요. 그래서 고장난 걸 띄고 새로운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생활학적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 이식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 생활학적 모델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결국 이거의 혜택을 보아서 오래 산다. 단 오래 사는데 어떤 상태로 오래 살아? 골골거리고 오래 사는 거죠. 하여튼 이게 생의학적 모델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생태학적 모델은요, 요거는 여기 하나에 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숙주, 그 다음에 병원체, 또 하나가 환경. 그래서 3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를 그림도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렸냐면 이거예요. 이제 환경, 그리고 요게 병원체, 그리고 요게 숙주. 그래서 이 시소가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야. 근데 어떤 이유에서 균형이 깨지면 불건강한 거다라고 봤고요. 요 3개 중에 뭐를 중요한 요소로 봤냐면 환경을 중요한 요소다라고 봤습니다. 이거를 우리 생태학적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대부분 우리 역학에서 많이 또 다시 접근에 들어갈 겁니다. 아무튼 있고요. 자, 사회 생태학적 모델, 숙주 내려옵니다. 어떻게 내려오냐면 인체 생리라는 말로 내려옵니다. 자, 병원체 살짝 옆으로 갑니다. 누구랑 가냐면 환경 안으로 들어가요. 결국 2개가 합해서 환경으로 내려옵니다. 자, 또 하나 뭐가 들어갈까요? 인간 행태, 개인 행태. 인간 행태, 또는 개인 행태. 행태, 요게 뭐냐면 아까 라논드가 제시한 생활 습관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요 3개가.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총체적 모델이에요. 물론 역사적인 흐름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총체적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총체적 모델은 4개예요. 4개. 자, 인체생리 그대로 내려갑니다. 인체생리. 물론 이름은 살짝 바뀌긴 한데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내려옵니다. 개인 행태가 생활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기는 게 보건의료 체계. 그래서 4개가 돼요. 그러면 눈치로 보니까 새로 나오는 게 중요하대. 그럼 이건가 봐가 아니라 아직까지 생활 습관이 중요해요. 근데 요거 읽으면서 뭐 생각나세요? 인체생리, 환경, 생활 습관, 보건의료 체계. 아까 라논드 거 생각나셔야 돼.
자, 라논드는 얘를 1등으로 받고 인체생리 환경을 2등으로 똑같이 받고 얘를 3으로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달라요. 얘가 제일 중요해. 그렇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인체생리야. 그 다음에 환경이고 얘가 네 번째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굳이 순서를 외울까 말까 생각 중인데 그래도 혹시라도 나오면 하여튼 라논드는 얘네들을 똑같이 봤지만 하여튼 얘네들은 차별을 둔 게 총체적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우리 간호학 측에서는 총체적 모델은 다 나옵니다. 어디 가든지. 그래서 총체적 모델은 나올 법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요거 줄 좀 쳐보겠습니다. 자, 생학적 모델하면 1번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데카르트의 정신-육체 이원론, 심신-이원론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육체를 기계나 부품처럼 생각했고 질병은 이 기계가 고장난 거고 의사는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 역할을 수행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밑에 3번, 4번 뭐 이런 걸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생태학으로 가겠습니다. 생태학은 숙주, 병원체, 환경의 3요소가 평형을 이룰 때 건강이 유지된다. 그러나 균형이 깨지면 불건강이 초래된다. 이렇게 표현했고 세 가지 요소 중에 환경적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얘기를 했고요. 밑에 숙주가 뭐라는 거 써놨습니다. 병원체가 뭐라는 것도 써놨고 환경도 뭐라는 것도 써놨고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이게 숙주구나. 거기 보시면 습관도 있어요. 체질, 유전, 방어기전 이런 게 모두 숙주예요. 병원체는 자, 민감성에 대한 저항, 전파 조건. 아, 이런 것들이 병원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한 번쯤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생태학적 모델. 거기에 숙주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 개인 행태. 저는 숙주를 개인 인체 생리라고 봤습니다. 하여튼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중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개인의 행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총체적으로 갑니다. 총체적 모델은 동그라미 2번을 좀 보세요. 건강과 질병을 단순히 이분론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그러면 건강과 질병을 단순히 이분론적으로 파악한 건 누군데? WHO. WHO는 이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건강과 질병의 정도에 따라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던. 예, 던도 그렇고 총체적 모델도 그렇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5번 여러분들 읽어두시면 되고요. 6번 볼게요. 구성 요소입니다. 환경, 생활습관, 인체생리, 보건의료 시스템. 이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인체생리. 그 다음으로 큰 거는 생활습관이 제일 크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인체생리, 세 번째가 환경, 네 번째가 보건의료 시스템. 네,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 모형 4개 좀 기억하시고 이 중에서도 총체적 모델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8쪽이에요. 거기 체크 포인트 보시면 건강 개념의 시대적 변천이 나오는데 여기에 19세기는 신체 개념. 신체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심신이원론. 조금 전에 배웠던. 그리고 19세기는 심신 개념. 이거는 뭐냐면 심신이론론이에요. 이론론.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고 보는 게 심신 개념이에요. 자, 20세기로 가시면서 생활 개념으로 갑니다. 생활 개념은 보니까 육체, 정신, 사회적인 측면, 이거 어디서 봤어요? WHO. 아, WHO가 제시한 이 세 개를 묶어서 생활 개념이라고 하는구나. 결국 흐름입니다. 신체 개념, 심신 개념, 생활 개념. 만약에, 진짜 만약에 여기 하나 더 화살표에서 하나 더 집어넣는다. 뭐 집어넣을까요? 영적 개념을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쪽은 안 왔습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는 이미 영적 개념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 말한 신체 개념, 그다음에 심신 개념, 생활 개념, 또 화살표에서 가로 안에는 뭐냐라고 혹시라도 문제가 나면 영적 개념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미래 쪽이니까 좀 알아서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밑에 스프레드리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건강에 대해서는 이미 끝이 났고요. 이제 건강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건강권은 뭐냐면요. 건강할 권리예요. 자, 건강한 권리. 자, 모든 사람들은 건강한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챙겨주는 사람이 누구세요? 국가예요. 국가가 건강권을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자, 거기 밑에 있을 거예요. 건강할 권리 있다. 얘기를 했고요. 건강 돌봄을 받을 권리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 돌봄 과정에서, 자, 말을 더 집어넣으세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요거 하나 써주세요. 건강 돌봄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권이에요. 그럼 이 건강권 때문에 나온 게 뭐라 그랬죠? 공부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1차 보건의료. 그렇죠? 아까 제가 1차 보건의료가 양대 산맥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강권이 있어. 나 건강한 권리 있어. 그 권리를 챙겨주는 게 뭐냐면 1차 보건의료예요. 그래서 1차 보건의료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나중에도 또 얘기할 겁니다. 하여튼 건강권 얘기가 있고 그 건강권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헌법에도 건강권이 제시되어 있고 또 하나가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건강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굳이 외우지 마시고 한 번쯤은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도대체 뭐를 중요시 여기느냐? 우리는 건강 형평성이라는 걸 좀 중요시 여깁니다. 건강 형평성. 이게 마이크가 약간 이상해. 건강 형평성. 자, 건강 형평성이라는 거. 이거는 그냥 낱말 뜻풀이 하나 해드릴게요. 형평성은 무슨 뜻이냐면요. 필요한 사람에게 평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아? 그거 안 해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똑같이 해줄게. 이걸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간호학에서 뜨는 게 형평성이에요. 건강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쯤은 나올 거거든요. 이거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건강 형평성입니다. 건강 형평성은 개인과 집단, 그죠? 개인과 집단 또는 그거에 이제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간의 건강에 격차가 없는 걸 건강 형평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보건의료 형평성은 또 뭔데요? 보건의료 형평성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의료 이용의 형평성, 의료비 지출과 의료자원 배분에서 형평성. 근데 보건의료 형평성은요, 결과가 있고 과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느낌에 결과에 포커스를 둘까요? 과정에 포커스를 둘까요? 과정에. 예,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다 똑같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받은 사람의 결과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하여튼 보건의료 서비스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는 언젠가 나오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거기 보시면 2013년 호주 멜버른에서 이제 국제간호협의회에서 총회에서 이게 개최가 된 거예요. 보건의료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 강화라고 해서 한번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뒤로 갈게요. 자, 뒤에 보시면 건강 불평등의 사회경제적 요소가 있고 건강 불평등 지표가 있어요. 자, 건강 불평등의 사회경제적 요소는 요거 갖고 봅니다. 소득 불평등, 고용 불평등, 교육 수준 이런 거 갖고 건강 불평등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평등의 지표를 보세요. 건강 상태예요. 건강 상태이긴 건강 상태인데 주관적인 건강 상태야.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은 나 건강합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죽지 못해 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평등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건강 상태 보고요. 또 하나가 건강 행태. 근데 건강 행태인데 흡연으로 봅니다. 음주로는 안 봅니다. 근데 흡연은 돈 많은 사람이 담배 필까? 돈 없는 사람이 필까? 돈 없는 사람이 많이 펴요. 그럼 술은요? 다 해요. 다 먹는데 물론 돈 많은 사람은 고급 술을, 돈 없는 사람은 뭐 싼 술을 먹겠죠. 그 차이뿐이지 흡연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운동은요? 여기는 지금 건강행태에서 흡연만 나왔습니다. 그럼 왜 운동은 안 내요? 운동은 돈 많은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남자 여자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어떨까요? 돈 없든 돈 많든 운동 다 해요. 근데 운동의 종류가 달라요. 돈 많은 사람은 골프, 돈 없는 사람은 엮기 뭐 이런 거 접니다. 그렇지?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요. 돈 없는 사람 운동 안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건 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흡연 갖고 불평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만성질환 보유. 당연히 돈 없는 사람들이 만성질환을 많이 갖고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기적인 장애를 대부분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강 불평등의 지표가 됩니다. 저 같으면 요거 한번 문제 낼 것 같아요. 건강 불평등의 지표를 옳지 않은 거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슬쩍 음주도 하나 집어넣는 거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한 번도 문제 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 형평성을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이름이 뭐야? 헬스 플랜 2020이에요.
그 유명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정말 나중에 아주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매번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헬스 플랜 2020. 그래서 보시는데 일단 거기 있는 그림에 있는 것만 볼게요. 자, 목표를 보세요. 두 개예요. 건강 수명의 연장, 거기 있네요. 건강 형평성 제고 있네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헬스 플랜 2020을 한 거고요. 사업이 모두 4개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확산, 예방 중심, 안전환경, 인구 집단 및 건강관리. 근데 이게 솔직히 3차예요. 그래서 4차는 이거보다 좀 사업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4차 보면서 얘기를 할 거고 여기서는 기억하실 건 목표 2개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건강 수명의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 요거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건강 끝났고 건강 형평성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기출문제 매번 나오는 한 문제씩은 꼭 나옵니다. 자, 요거 좀 기억하시는데 자, 솔직히 우리 그 간호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 다 안 할 거고요. 이 중에서 몇 개 나왔던 것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관리자는 뭐 다 아실 거고, 직접 간호 제공자도 아실 거고, 그런데 직접 간호 제공자를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빨간 약 발라주고 드레싱 해주고 이걸 직접 간호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간호 과정을 적용하면 직접 간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 과정을 적용해서 사정하고 진단 내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직접 간호 제공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좀 그래도 많이 나왔던 게 대변자, 옹호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변자는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변자에서는 일단 대상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료 서비스 수혜자라고 표현해요. 수혜자. 그러니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지해서 이걸 못 받는단 말이야. 이럴 때 우리 지역사회 간호사가 이 사람을 대변해서 대신 받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 간호사는 법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다 뒤져봐갖고 이 사람에 맞는 법을 찾아내서 혜택을 받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수혜자를 대변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지하잖아요. 지식도 없고 의료 제도도 잘 모르고 무지해서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법적인 근거 하에 그들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걸 우리 옹호자 또는 대변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법 규칙에 대해서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진짜 보건소 가서 여러분 느낄 겁니다. 보건소 가면은요,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셔갖고, 나 뭐 울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 말도 안 되게 이 할머니가 왔는데 90이에요. 근데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럼 보면 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지? 근데 본인이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인데 며느리도 죽고 손자도 없대. 아들이 한 명 있대. 아들이 몇 살이에요? 근데 70살이래요. 그럼 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도 못 받아요. 아들은 엄마가 있어서 안 된대요. 결국 두 분 다 못 받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랬을 때 하여튼 뭔가 법적으로 뭔가 허점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가면 그래서 두 개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 있을 때 너무 속상했어요. 도대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구청에 있는 분들은 법을 진짜 잘 알아요. 그분들은 몇 조 몇 항에 그거 뭐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무 유식해 보이잖아요. 나도 법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법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거예요. 너무 화가 나갖고. 그래서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받을 혜택이 되게 눈에 많이 보여.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줘 주시면 우리 할머니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법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법은 계속 들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대변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옹호자가 되게 중요해서 체크포인트에 이제 옹호자에 대해서 좀 깊숙이 써놨습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을 잠깐 보세요. 4번. 거기에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인데 저는 5번을 좀 볼까 합니다. 5번을 보시면 대상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도록 준비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신 대변해 주는 것뿐이 아니라 이분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홀로 서기 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봐 주는 거예요. 홀로 서기 할 수 있을 때까지. 이걸 우린 대변자, 옹호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팀 요원 아실 거고 상담자, 그 다음에 변화 촉진자. 자, 변화 촉진자를 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보건소 가시면 정말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엊그저께 텔레비전 나왔던데 뒤에 혹이 이렇게 하나 생겼어요. 조금. 그렇죠? 조금 생겼을 때 병원에 갈까요, 안 갈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점점 커져요. 그래서 내 머리만한 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당연히 가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가요. 왜?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왜 가? 이제 뭐하러 쓸데없이 돈을 써?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혹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병원에 가게끔 도와주는 거야. 이게 변화 촉진자야. 그러면 가게끔 목에다 줄게 해서 강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스스로 가게끔 도와주는 걸 변화 촉진자라고 하는 거고요. 요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시면 엄청납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고안에 암이 생긴 거예요. 고안에 암. 시간이 다 됐다 그러시네. 좀만 쉬다가 하겠습니다. 제가 땡순이 기질이 있어서 좀만 쉬겠습니다.